미국의 MIT 항공우주공학과 강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한 미국인 학생이 한국에 대해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고작 조립이나 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의실에 초청된 로키드 마틴의 F-35 프로젝트 책임자가 등장해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서는 어떤 반전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MIT에서 항공 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유학생 알렉산드루입니다. 어제 제가 목격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동시에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수호위, 미그 등 세계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컸거든요. 사건은 첨단 항공기 소재공학 수업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산업체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수업 전반부의 슈퍼카와 스텔스 전투기의 공통점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슈퍼카를 본 적이 있나요? 교수님의 설명이 시작됐죠. 이런 차량들은 동네 카센터에서는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구조와 나사, 볼트 규격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공인정비소만 접근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러시아의 고급 차량들도 생각났어요.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차본 소재로 제작된 차체는 가볍지만 강도가 강철보다 훨씬 높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통 수리가 아니라 교체가 필요해서 비용이 엄청나죠. 맥라렌 같은 슈퍼카는 예전엔 오일 교환조차 본사로 보내야 가능했을 정도입니다. 그때 강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미국인 학생 브래드가 거만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고급 기술을 따라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거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조립이나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 김민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브래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길에서 보이는 슈퍼카, 대부분이 고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겉보기에는 철판처럼 보여도 사실은 초경량 복합 소재거든요. 이런 차량은 단순한 접촉사고만, 나도 수리 난이도가 높은데 수리 기술을 갖춘 곳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예요. 브래드는 김민준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 남이 만든 기술을 조립하는 수준 아닌가요? 진짜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 서구권이 독점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슈퍼카처럼 아무 곳에서나 고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은 한국 같은 나라로선 영원히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저는 러시아에서 온 학생으로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서구권과 경쟁하고 있었고 때로는 비슷한 무시를 당하기도 했거든요. 김민준이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기아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와도 경쟁하고 있고 그러자 브래드가 코웃음을 치며 무례하게 끼어들었어요. 전기차? 하하. 그것도 결국 핵심 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그냥 공장에서 조립만 하는 거죠. 마치 레고 블록 맞추는 것처럼 말이에요. 브래드의 무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진짜 기술 강국이라면 F-35나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브래드를 제지하려 했지만 브래드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스텔스 전투기 F-35, F-22는 금속이 아닌 특수복합 소재로 제작됐다고요. 브래드는 마치 자신이 항공 전문가이냐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소재는 슈퍼카에 쓰이는 카본 파이버보다 더 고가의 최첨단 플라스틱이에요. 무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지만 강도는 강철을 압도하죠. 교수님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브래드는 계속 이어갔어요. 마하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급 기동을 해도 구조가 버텨내잖아요. 이런 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김민준이 다시 손을 들려 했지만 브래드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기체 전체가 방탄 기능을 겸비해서 생존성이 극도로 높고 소재의 뒤틀림 강성까지 뛰어나 완성도가 매우 정밀하거든요. 덕분에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며 초고속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브래드는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난이도는 슈퍼카보다도 훨씬 높아요. 교체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고 제작도 쉽지 않죠. 따라서 수리를 맡을 수 있는 곳은 극도로 제한돼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브래드의 편에 서는 것 같았고 일부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F-35 정비는 사실상 미국 본사와 미공군 창정비 시설만 허용됐어요. 브래드가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렸어요.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만 공식적으로 정비 권한을 가졌고요. 주일미군의 항공기, 오스프리와 F-35모를 일본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김민준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브래드는 그런 김민준의 반응을 즐기는 듯 더욱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죠. 구입한 F-35조차 일본의 본회 정비를 받아야 했어요. 모든 정비 과정은 미국의 허락과 감시를 거쳐야 하고요. 브래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는 한국 공군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을 거예요. 사실상 일본은 람보르기니 공식 정비소 같은 대우를 받는데 한국은 그냥 동네 카센터 취급당하는 거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불편해졌어요. 브래드의 태도가 너무 오만하고 무례했거든요.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래드, 당신이 말하는 건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브래드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달라졌다고요? 이 차별은 오랫동안 한국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결국 기술력의 차이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있어요. 그 순간 강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중요한 사람 같은 분위기를 풍겼어요. 아, 스미스 박사님 교수님이 그분을 보고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시러 오셨군요. 로키드 마틴의 F-35 프로젝트 책임자이신 스미스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브래드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편이 나타난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스미스 박사의 다음 말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F-35 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 보네요. 흥미롭군요. 사실 저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했거든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이 스미스 박사에게 집중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강의실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브래드는 자신감에 넘쳐 말했죠. 박사님, 제가 방금 한국의 F-35 정비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런 고급 기술을 다룰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스미스 박사의 다음 말은 브래드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 말이죠.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스미스 박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F-35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어요. 비행 중 새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김민준이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실제 F-35 사고 이야기라니 이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였거든요. 착륙 장치가 고장나서 동체 착륙을 감행해야 했어요. 조종사는 무사했지만 기체는 크게 손상됐죠. 브래드가 기대의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미국으로 보내서 수리했겠네요. 그 정도 손상이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스미스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날개가 활주로에 부딪히며 부러져 버렸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항공기에. 날개 손상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날개는 기체 수리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위예요. 단순한 엔진이나 기어 고장이 아니라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죠. 브래드가 더욱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더욱 미국에서만 수리할 수 있는 일이겠네요. 한국 같은 곳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사실상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스미스 박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조차 이 수리에 엄두를 못 냈거든요. 브래드가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럼 결국 미국 본토로 보내서 처리했겠군요. 역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네요. 그런데 스미스 박사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뒤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한국이 나섰어요. 뭐라고요? 브래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한국 공군이 부서진 F-35를 직접 고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그런 복잡한 수리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스미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지도 않고 새 부품을 받지도 않았어요. 온전히 자력으로 수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브래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무모한 도전 아닌가요? F-35의 복잡한 구조를 한국 기술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길에 도전한 거였어요. 스미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시험할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 그런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했을까요? 정비팀은 마치 동네 카센터처럼 뚝딱뚝딱 준비했어요.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동네 카센터요. 그런 식으로 F-35를 고칠 수 있다고요? 암셈 작업 속에서 수리 방법을 모색했죠. 스미스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미국의 감시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민준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성공했나요?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스미스 박사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한국이 그 어려운 도전을 성공시켰을까요? 스미스 박사가 잠시 멈췄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이 걸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스미스 박사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래드는 한국이 실패했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고 김민주는 불안하면서도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정말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놀라게 했다는 건가요? 브래드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스미스 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러진 F-35의 날개가 완벽히 복원됐어요. 뭐라고요? 브래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세계 최초 성과였어요. 스미스 박사가 단언했습니다. 새 기체처럼 감쪽 같은 수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놀라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작업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스미스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미국 본토조차 도전하지 않았던 영역이었는데 말이죠. 브래드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안전한 수리였을까요? 비행 테스트는 통과했나요?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럼 정말 완벽하게 수리된 건가요? 세계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미스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비 기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한 순간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러시아도 항공기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F-35 폐기 위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스미스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진정한 전투기 정비 강국으로 떠올랐어요. 브래드가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건가요? 모두가 놀란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마무리했어요.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사실 이 사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스미스 박사에게 집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브래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회의요? 한국의 수리 때문에 회의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우리가 완전히 놀란 거죠. 그동안 일본에만 의존했던 아시아 정비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민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요? 미국이 한국을 인정했다는 뜻인가요? 단순히 인정한 수준이 아니에요. 스미스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대신 한국에 더 많은 정비를 맡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브래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국이 왜 오랜 파트너인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을? 이유는 간단해요. 스미스 박사가 브래드를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국제 정치와 기술력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니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한국의 수리 비용이 일본보다 30%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브래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동안 독점해온 권한인데 그게 바로 문제였죠. 스미스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일본 측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일본의 반응이 그렇게 심했나요? 도쿄에서 긴급 대표단이 워싱턴으로 날아왔어요. 스미스 박사가 생생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에게 정비권을 넘기지 말라고 로비를 시작한 거죠. 김민준이 놀라며 말했어요. 일본이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만이 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등한 기술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국이 나타나서 자신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인 거니까요. 브래드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항공기술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들도 나름의 경험이 있잖아요. 스미스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 기술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했어요. 반면 한국은 그동안 홀대받으면서도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거든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러시아의 상황과 비교해 보게 되었어요. 러시아도 때로는 서구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진들은 매뉴얼에 없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스미스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 스킬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죠. 김민준이 자랑스러워? 하며 물었어요. 그럼 결국 미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동부가 미군 항공기 정비 거점을 재편하기로 했어요. 스미스 박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브래드가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건가요? F-35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들도 한국에서 정비할 수 있게 됐어요. 스미스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새로운 핵심 파트너가 된 거죠.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독일에서 온 학생이었죠, 박사님. 그럼 유럽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유럽도 F-35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미스 박사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어요. 유럽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과 영국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고 있어요. 브래드가 충격받은 듯 말했어요. 유럽까지요? 그럼 이제 한국이 글로벌 항공 정비 허브가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스미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정밀 기술과 효율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김민준이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이제 누가 한국을 조립만 하는 나라라고 하겠어요.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놀랐어요. 처음 수업 시작할 때만 해도 브래드가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앞으로 한국은 아시아의 항공기술 중심지가 될 것 같아요. 스미스 박사가 미래를 전망했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브래드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김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브래드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사실 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몰랐어요. 교수님이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귀중한 교훈을 얻었네요.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스미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술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명성보다 현재의 실력이 더 중요해요.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낸 거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까지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려 할 때 스미스 박사가 갑자기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까 싶었거든요. 사실 F3 무배 수리 성공 이후에 한국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브래드가 이제는 겸손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미스 박사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전투기야말로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김민준이 흥미롭게 물었어요. KF-21이 어떻게 충격적이었다는 건가요? 한국이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성공시킨 프로젝트라는 점이에요. 스미스 박사가 설명했어요. 보통 신형 전투기 개발에는 수많은 실패와 재설계가 따르거든요.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말 예외적인 일인가요? F-35도 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스미스 박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비용의 초과, 일정 지연, 기술적 문제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브래드가 놀라며 말했어요. F-35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전혀 몰랐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KF-21은 달랐어요. 스미스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첫 비행부터 모든 테스트를 순조롭게 통과했거든요. 마치 수십 년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러시아의 수호이나 미그 전투기들도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한국이 그런 과정 없이 성공했다니요. 미국 수준의 근접한 전투기 제작 기술을 확보한 거예요. 스미스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김민준이 자랑스러워 하며 물었어요. 그럼 KF-21의 성능이 정말 뛰어난 건가요? 일본이 손도 못 대는 영역에서 이미 몇 년 앞서간 거예요. 스미스 박사가 단언했어요. 일본은 아직도 F2 전투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이미 차세대 전투기를 완성한 거죠. 브래드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보다 앞섰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는 한국 항공기 산업에 자존심을 세운 사건이었어요. 스미스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KF-21은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시아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한국항공우주 산업 KAI의 김 박사님이십니다. 김 박사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KF-21 개발에 직접 참여한 김성호입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더욱 조용해졌어요. 실제 개발자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스미스 박사님과 함께 오늘 특별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KF-21에 대해 궁금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시행착오 없이 개발이 가능했나요?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려운데요.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거든요. 비밀 무기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물었어요. 바로 한국인 특유의 완벽주의와 끈기예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러시아 사람들과 비교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끈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완벽주의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았어요.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기술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기술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민준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요? 어느 나라에서요? 인도네시아가 KF-22를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고, 최근에는 폴란드, 말레이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김 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브래드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이 전투기 수출국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 무시당했던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미스 박사가 거들었어요. 미국이 일본에만 주던 특별 대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든요. 김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사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어려웠나요? 교수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주변국들의 견제와 방해였어요. 김 박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브래드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일본이 그렇게 반대했나요? 아시아에서 자신들만이 첨단 항공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스미스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성공하면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까봐 걱정했던 거죠.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국면을 열어줘 친 셈이죠. 김민준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이제 아무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겠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의지력과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KF-21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거예요. 김 박사가 미래를 전망했어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이자 성취의 상징이죠. 그때 스미스 박사가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도 KF-21의 일부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고요? 브래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스미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KF-11의 항공전자 시스템과 스텔스 기술 일부가 매우 혁신적이거든요. 우리도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브래드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당황하고 있던 그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거죠. 잠깐만요. 박사님들, 브래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에서 로비를 받으신 건 아닌가요? 강의실이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김 박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완벽한 이야기 아닌가요? 브래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갑자기 한국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니. 뭔가 과장된 것 같은데요. 김민준이 화가 나서 일어났어요. 브래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다 믿어야 하나요? 브래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별거 아닌 기술을 부풀려서 홍보하는 거 말이에요. 스미스 박사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젊은 친구,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매우 무례합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멈추지 않았어요.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한국은 원래 남의 기술을 카피하는 걸로 유명한 나라라고요. 갑자기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브래드의 태도가 너무 오만하고 인종차별적이었거든요.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래드, 당신은 증거 앞에서도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군요. 편견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 브래드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하룻밤 사이에 항공 강국이 될 수는 없어요. 수십 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라고요. 김 박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 당신은 한국의 실력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와 성과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편견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브래드가 코웃음을 쳤어요. 데이터요? 그 데이터가 조작된 건 아닌가요? 한국은 원래 그런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이때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브래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브래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보길 학생이 말했어요.
증거 앞에서도 인정 안 하는 건 학자적 태도가 아니야. 프랑스 학생도 거들었어요. 김 박사가 브래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학생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든 그것은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브래드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스미스 박사가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브래드가 사과한 후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김 박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김 박사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건 실제 F3모 수리 현장 영상이에요. 기밀이지만 교육 목적으로 특별히 공개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영상에는 부서진 F-35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어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감탄했어요. 날개가 완전히 부러진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브래드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김 박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한 학생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미국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스미스 박사가 거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다르게 접근했죠. 영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국 기술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집중도와 정밀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 기술자들은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정성을 다했죠. 김민준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런 정성과 기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스미스 박사가 영상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기존 매뉴얼에는 없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브래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떤 창의적 방법이었나요? 전통적인 서구식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동양적 사고방식을 적용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부분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접근법이었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문화적 차이가 기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영상에서 수리가 완료된 F-35가 나타났을 때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완전히 새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어요. 비행 테스트 결과도 완벽했어요. 스미스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히려 수리 전보다 성능이 향상됐을 정도였죠. 브래드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 박사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수리 성공 이후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요? 여러 학생들이 궁금해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에 특별 제안을 했어요. 스미스 박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특별 제안이요? 김민준이 흥분해서 물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F-35 정비를 한국에 맡기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브래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본도 한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스미스 박사가 답했어요. 경쟁보다는 상생을 선택한 거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김 박사가 덧붙였어요. 이제는 동북아시아 항공정비의 허브가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브래드가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였어요. 앞으로 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정비 산업을 선도할 것 같아요. 스미스 박사가 미래를 전망했어요. 김민준이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브래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네요. 그때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면서 급하게 뛰어온 사람이 나타났어요. 젊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숨을 헐떡이며 김 박사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긴급 상황이에요.
김 박사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방금 전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박영 의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폴란드 정부에서 KF-2135 8대를 구매하겠다고 정식 발표했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술렁거렸어요. 학생들 모두 이 놀라운 소식에 충격받았거든요. 48대라고요? 스미스 박사도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36대 구매 의향서를 제출했대요. 박영 의원이 계속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브래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토 국가와 동남아시아가 동시에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고요? 김 박사가 감격스러워 하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진출하는 거네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에요. 박영 의원이 덧붙였어요. F-35보다 30% 저렴하면서도 특정 성능은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았거든요.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누가 한국을 조립만 하는 나라라고 하겠어요. 스미스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항공산업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네요. 미국으로서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박영 의원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아, 그리고 인도에서도 기술 이전 협력을 요청했어요. 자국에서 KF-21을 생산하고 싶다고 하네요. 인도까지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놀라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이 진짜 항공 강국이 되는 거네요. 브래드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 박사가 뿌듯해하며 설명했어요. 사실 KF-21 성공의 비밀은 한국인 특유의 완벽주의와 끈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스미스 박사가 미래를 전망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에요. 김 박사가 의미 깊게 말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예요. 박영 의원이 마지막으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참, 그리고 미국에서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파트너로 한국을 정식 지명했다고 하네요.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모든 학생들이 한국의 성취를 축하하고 있었죠. 브래드가 김민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당신 나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김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고마워요. 브래드,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박영 의원이 나간 후 강의실에는 여전히 흥분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그때 스미스 박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여러분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시 집중했어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까 싶었거든요. 한국의 성공 뒤에는 정말 치열한 경쟁과 방해가 있었어요. 스미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는 한국의 KF-21 개발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거든요. 브래드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떤 방해를 했다는 건가요?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고 국제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방해하기도 했어요. 김 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기술 개발 뒤에 이런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니요.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스미스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전화를 끄는 스미스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방금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한국이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6세대 전투기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물었어요. 인공지능? 조종 시스템과 초음속 추진 기술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인데 한국이 먼저 성공한 거예요. 브래드가 완전히 놀라며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간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된 거예요. 스미스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민준이 감격스러워 단만에 하며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올 것 같아요. 김 박사가 미래를 전망했어요. 저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스미스 박사가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죠. 교수님이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브래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않겠어요.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 박사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 박사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소 내부 영상이 나타났어요. 이곳에서 현재 진행 중인 비밀 프로젝트가 있어요. 영상 속에는 거대한 경납고에서 작업 중인 신비로운 기체가 보였어요. 기존의 전투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죠. 이건 뭔가요? 브래드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인 스텔스 전투기예요. 스미스 박사가 답했어요. 인공지능으로 완전 자율 비행하는 차세대 무기 시스템이죠. 강의실에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영상을 바라봤어요.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런 것까지 개발하고 있다고요?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미 초도 비행에 성공했어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조종사 없이도 완벽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김민준이 감격스러워 하며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미래를 앞서가고 있네요.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에요. 스미스 박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공유한다고요?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물었어요.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에 우방국들과 기술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브래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의 그런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는 자세 말이에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항공기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스미스 박사가 미래를 전망했어요. 수업이 정말 끝나갈 때쯤 스미스 박사가 마지막 정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발전 사례가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메시지에 집중했어요. 이는 인간의 의지와 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김 박사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브래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정말 부끄럽네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혁신의 중심이었네요. 스미스 박사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미래의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세요. 국적이나 크기가 아니라 열정과 혁신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브래드가 김민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깨달았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